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우와!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토크해 주실 분은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유원대 석좌 교수 김정봉 교수님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어떤 주목을 받은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명곡으로 알아보는 빅 이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 님과 네. 함께. 교수님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네, 압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오! 또 뚜루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이런 노래입니다. 네, 교수님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아니 부탁을 안 들렸는데 이렇게 먼저 한 소절 읊으시는 분은 네.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이 노래가 의미하는 북미 회담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네, 이거 북미 회담이 잘 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북한을 아주 잘 사는 나라로 해주겠다. 그렇죠.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현재 북한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네.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어.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네. 이미지가 맞습니다. 네. 북미 회담에서 님과 함께가 의미하는 이슈는 바로 북미 두 정상들이 베트남에서 지낸 호텔입니다. 네. 과연 이들이 어디에 묵을까? 네. 또 어떤 장소로 갈까? 이 네. 모든 것들이 화제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JW 메리어트 호텔에 묵었습니다. 오. 마지막까지 뭐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가져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간 다음에 네네. 머리카락뿐 아니라 비듬 전부 다 수거해 갔는데 5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이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렇게 피부 각질 같은 거를 네. 입수를 해서 그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유전자를 알 수가 있고 유전적 질병이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뭐 진공청소기를 전부 다 싹 그렇게 네. 훑어갖고 심한 경우는 침대볼을 다 수거해서 가지고 갑니다. 아, 북한으로요? 있겠네요. 비행기 타고? 가져갑니다. 그 네. 돈은 뭐 집으로하고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네. 화장실 변기는 네.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변기는 개인 변기를요? 예, 변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 오물 같은 게 현재 전혀 남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다음 명곡으로 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빅 이슈. 이겁니다. 오, 쇼미더머니 오빠차. 오빠차. 이게 사실 이제 약간 좀 힙합풍이다 보니까 맞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요. 오빠차 뽑았다 널 때리러 가. Baby let's 빨리 나와. 요. 괜찮았나요, 교수님? 잘하시네. 가수로 진출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네. 이 노래가 의미하는 음. 북미 회담은 무엇일까요? 이번 정상회담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비스트라고 네. 방탄 전용 차량을 이제 가지고 왔고 네네. 항상 전용기에 싣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네. 위원장도 열차에다가 자기 벤츠 SUV에 불만 가드를 싣고 왔어요. 네. 그래서 차량이 이제 이슈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스트란 자동차는 네. 정말로 엄청난 차입니다. 이게 길이가 5.4m나 되고 5.3. 그다음에 이제 방탄 장치를 했는데 5중으로 방탄 장치를 해요. 듣고 보니까 네. 갑자기 또 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뭘까요? 얼마면 얼마면 되겠냐? S600 이거 얼마면 되겠냐?
많이 비싼가요? SUV900은 원래 차량 값은 한 5억 정도 되고 5억 정도. 원래 값도 비싸구나. 네, 근데 방탄장치 하는데 한 5억 정도 더 들어서 그건 한 10억밖에 안 합니다. 네. 10억 밖에.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차인데 네. 완전히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어. 뭐 한 대 가격이 한 1,600만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온갖 그 어마어마하게. 네, 완벽한 장비들이 설치돼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네.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아. 화생박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기 때문에 공격용까지. 그건 뭐 굉장히 비싸죠. 대단하네요. 자, 다음 명곡은 뭘지 함께 보시죠. 누구야? 내가 왜 나와?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죠? 그쵸, 동요입니다. 이번에 한번 불러주실까요? 한 번씩 불렀으니까. 그거는 조금 5, 6, 7, 8. 넘어가시죠? 네. 무엇이 똑같을까? 저게 진짜와 가짜가 아. 똑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좋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네. 두 정상을 똑 닮은 가짜 정상들의 이벤트. 하워드 X라고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 역할을 이제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 행사장에 대신 나타나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면서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요번에는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그 베트남 정부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아마도 네. 그 저 하워드 X만 추방당한 게 북한 정부에서 항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갔고. 근데 이 저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했던 그 백인은 추방 안 당한 게 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매스컴에 얼굴 나타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내가 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는 바람에 네. 추방을 안 당했습니다. 저는 좀 덜 닮아서 추방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자격 미달로?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똑같아가지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안 돼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이걸로 설마 끝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뭐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네.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좋아 보였는데 어쩌다 대화가 틀어진 걸까요? 후규.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자 그렇죠. 안타까움 감정이 같아요. 네. 자, 처음부터 북한 쪽에서는 영변 핵설만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작전을 이제 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이외에도 북한 핵수에 많은데 플러스 알파 좀 더 내놔라. 네. 더 내놓으면 내가 개성공단도 열어주고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 미국이 그냥 아이 그럴 바에야 그냥 다음에 만나자. 회담을 결렬시켜버립니다. 네.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뭐 정상회담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대화는 이어나간다라는 그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 간에 현재 서로 비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가능한 입장이고 네. 아마도 머지않아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 몇 주 내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이제 기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실무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또 인물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도 네. 국민들의 댓글 중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 중재를 잘하셔서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중재를 이제 우리가 잘해서 네. 현재 대화 국면이 지속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작년 2월달 평창 올림픽 전에는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을 할 분위기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화염과 분노. 그렇죠. 네. 화염과 분노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 핵버튼이 더 크다고 네. 서로 긍정적으로 자랑을 한 그랬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죠. 뭐 중재를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전화기를 붙잡고 할 수도 있고 네. 편지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정통적인 방식, 확실한 방식은 또 특사 파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 네. 서훈 국정원장이 아마 대통령님의 그 친서를 가지고 친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 대통령의 뜻을 전달할 겁니다. 네. 대통령님이 그 친서 내용은 그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문턱을 좀 낮추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더 내놔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재 내용으로. 네. 사실 예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도 이야기가 났었잖아요.
가능할까요? 답방은 당분간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철도 연결, 도로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런데 현재 유엔 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는 얻어갈 교이 없으니까 네. 보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판문점에서 네. 남측 지역 우리 쪽이죠. 분명히 그런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아. 서울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일단은 휴전서를 넘어서 다시 판문점을 해서 이제 우리 쪽 지역으로 오는 그런 정상회담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아. 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고 5일 만에 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또 저희가 북TV로 준비해봤어요. 네. 함께 보시죠. 어딜까요? 승강장이네요. 아, 기차가 들어옵니다. 네, 평양역이죠. 네. 많이 수척해졌어요. 네. 하노이에서 돌아오는 그날 새벽 맞습니다. 새벽 새벽 3시. 장면이죠? 네. 새벽 3시 8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추운 날씨에 뜨겁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좀 의외였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간접적으로나마 북미 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밝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사실 전대와는 확실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수령은 그 전지전능하고 네. 무오류라 그럽니다. 무오류. 절대로 네. 틀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수령의 바로 위상인데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숨겼을 겁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합의문 없이 결렬을 했다는 얘기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제 공식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유엔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가서 노력했지만 네. 결국은 그게 뭐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을 너무 신비화하지 말라. 아,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신비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지 않다. 오. 나도 보통 사람이다. 네. 양심선언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은데 네. 이것 자체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우상화 정책에서 완전히 네. 배치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많이 보여줬다. 그렇죠. 인민들에게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전략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유엔 제재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외화가 외화가 거의 고갈돼 가고 있고 네. 네. 지하전을 수출해서 그 돈 가지고 쌀을 좀 사면 되는데 그럴 수도 네. 있죠. 현재 자기는 어떻게 북한 경제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좀 적대적으로 뉴스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많이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자,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작년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한 이후에 미국 비난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거의, 공식적으로. 거의 안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언제라도 회담을 다시 해서 네. 회담 다시 해서 이제 북한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의 표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정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